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시가 있는 클래식. 오늘은 1999년 개간 시문예지 시안을 통해 등단을 하셨고요. 통점에서 꽃이 핀다, 노래하는 사막, 루앙프라방, 플라잉 붓다 등의 시집을 펴내신 홍은택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홍은택 시인은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영미 씨 특유의 이미지즘과 동양적 사유를 결합하여 깊이 있는 시 세계를 보여온 중견 시인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시인의 시 한 편을 만나보겠습니다. 소리를 보는 사람들, 홍은택. 코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냄새 맡을 수 없으며 발바닥으로 글을 읽을 수 없다지만 4살배기 에드거 커티스에게 매미 소리는 하얗고 선풍기 소리는 주황색이며 전기 청소기 윙윙거리는 소리는 검은색. 바실리 칸딘스키도 소리에서 색깔을 보고 그림을 작곡했다. 색이 건반인 그에게 영혼은 수많은 건반을 지닌 피아노. 그의 그림을 보다가 귀를 막으면 쉔베르크의 현악 사중즈가 들린다. 점, 선, 면의 리듬, 노란, 빨강, 파란 선율을 귀로 들어본 적, 아니, 그들의 하모니를 눈으로 본 적 있는가? 네, 그럼 이 시를 쓰신 홍은택 시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시집 플라잉 붓다가 최근에 출간이 됐는데요. 제목이 참 근사한데요. 이 붓다가 부처님을 뜻하잖아요. 예, 그렇죠. 뜻 그대로 날아다니시는 부처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집에도 같은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에 있는 그 포카라에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그 패러글라이딩을 한 적이 있어요. 와, 진짜 부럽다. 네. 그 포카라라는 곳이 그 패러글라이딩 세계 3대 최적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생전 처음 해 보는 패러글라이딩을 해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도시에 이제 사랑코트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장비를 착용을 하고 모험닫기를 한 7-8발 정도를 하면 순식간에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데 네. 그때의 묘한 기분은 이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래서 이제 몸이 날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커다란 폐화 호수가 반짝이고 있고 왼쪽에는 저 멀리 안나푸르나 하고 마차푸차의 설산이 빛이 나는데 발밑을 내려다보니까 발 아래로 새가 지나가더라고요. 네. 순간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는 마치 초월적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네. 착각이 들었어요. 음. 그 느낌 때문에 나중에 플라잉 붓다라는 시를 쓰게 됐고 그 시 제목이 이번에 출간된 시집 제목으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된 거죠. 네. 선생님 정말 멋진 경험을 하셨네요. 예. 부럽습니다.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네. 소리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시를 읽었어요. 근데 네네. 이 시도 이번 시집에 실린 시인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이 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소리에서 색을 보고 그림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공감각을 통해서 예술이 시가 여러 감각을 하나로 연결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는 내용의 시라고나 할까요? 그 시에서 언급된 칸딘스키 그 유명한 화가죠. 네. 칸딘스키의 컴포지션, 이 컴포지션이란 말이 그 음악에서 이제 작곡 또는 이제 구성이라고 쓰이는데 이 컴포지션 연작과 쉔베르크 즉 작곡가죠. 현악 사중주가 실제로 서로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 바실리 칸딘스키는 음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특히 쉔베르크의 음악에서 큰 충격과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칸디스키는 자신의 대형 추상화에 음악 용어인 이 컴포지션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고 시에서는 그게 이제 작곡이라고 나와 있죠. 그는 그래서 그림을 마치 음악 작품처럼 작곡 또는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그 시 속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그의 그림을 보다가 귀를 막으면 쉔베르크의 현악 사중주가 들린다. 여기에서 는 실제로 그림에서 음악이 들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칸딘스키의 그림이 쉔베르크의 음악처럼 강렬한 리듬, 긴장감, 감정 이런 것 등을 담고 있어서 그림을 보면서도 음악적 울림을 느낄 수 있다. 즉 이런 그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선생님 소리를 보는 사람들이란 시를 인제 읽으면서 공부를 좀 네. 했는데 아까 예. 말씀하신 칸딘스키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영혼은 많은 줄을 가진 피아노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네. 네네. 아주 멋진 말을 해서 덕분에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이고 네. 좀 유식해지셨겠네요. 그러게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영문학 교수를 지내셨는데요. 뭐 이번 시집도 그렇고요. 네. 선생님 시에는 불교적 사유 또는 동양적인 어떤 명상과 성찰을 담아내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네. 좀 조금 의외라고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영문학을 하면서 이제 우리말 시를 쓰니까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듣죠. 근데 그거는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 철학이나 불교적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 등에서 그 불교의 그 매력을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전공하고 상관없이 불교에 관한 책도 읽고 명상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시의 소재나 주제가 불교적 색채를 띠게 되겠죠. 네. 그런 그 연유죠. 네. 제가 인제 앞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제 발간하신 시집들도 많아요. 뭐 통점에서 꽃이 핀다, 노래하는 사막, 네. 루앙프라방 등 많은 시집들이 있던데 시집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요. 예. 그 시집은 뭐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물론 이제 통점에서 꽃이 핀다는 이제 첫 시집이고 근데 등단을 하면서 이것도 한 첫 시집을 내는데 한 8년 걸렸죠. 아 네. 그래서 제가 뭐 대체로 시집 한 권 내는데 7-8 년에서 한 10년 이상 걸리니까 와. 이제 좀 게으른 시인이죠.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집이 2014 년에 노래하는 사막이 나왔고 2020 년에 루앙프라방을 냈는데 그 시집은 그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한 달 반가량 머물면서 썼던 시들을 모아서
휴대폰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가수들이 앨범을 내듯이 이북으로 펴낸 그 디지털 작은 시집이고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올봄에 출간한 그 플라잉 부타가 최근 시집이 되겠죠. 네. 근데 거의 10 년마다 한 번씩 시집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보통 10 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뭐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은 세상이 변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러면은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해 오시면서 어떤 변화들을 좀 많이 겪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화가 이제 있죠. 바깥 세상도 많이 변했지만 그 변화를 이제 제 안의 변화로 국한시켜 보면, 등단 초반에는 시를 감정의 폭발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감정이 뜨거울 때만 시가 나온다고 믿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는 폭발이 아니라 냉각이라는 거, 또 뜨거운 감정을 그대로 내놓는 순간에 독자는 방어 기제를 발동시킨다는 거, 또 감정은 사물로 우회를 할 때 더 멀리 간다는 거, 그래서 그 감정을 색으로, 소리로, 표면의 촉감으로 옮길 때 그 우회가 곧 문학의 기술, 시의 기술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변화라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제 영미 씨를 전공하고 가르쳐 오시면서 네. 영미 씨와 우리 씨의 다른 점이라고 할까요? 뭐 또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좀 자주 받는 질문이긴 한데, 이제 영미 씨나 우리 씨나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변해왔기 때문에 현대 이전의 시가 정형적 운율을 가졌다든지, 현대 이후의 시가 주로 내재율을 가졌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그런 공통점이고요. 또 각각의 정형시의 운율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는 또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당연히 영시의 운율과 우리 시의 운율이 다르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지닌 언어 고유의 이 결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시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시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 번역이 잘 됐더라도 뭔가 어색하고 몸에 착착 달라붙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마도 제가 우리 시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면 문학 작품, 특히 시는 그 시가 쓰인 해당 언어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겠죠. 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어, 네. 인제 앞에서 소개해 주신 시집 노래하는 사막이나 또 루앙프라방처럼 그리고 최근의 시집도 그렇고요. 네. 여행과 이국적인 공간 즉 사막 뭐 불교 유적지 등이 시의 주요 배경으로 많이 자주 등장을 해요. 네. 우리 선생님이 인제 여행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여행지가 있을까요? 아, 그건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은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이죠. 그 루앙프라방은 메콩 강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 전체에 2층 이상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과장을 하자면 몇 집 건너 하나씩 불교 사원이 있을 만큼 C자 형태의 지붕을 가졌거든요, 그 네네. 사원들이. 네. 그런데 그런 사원들이 30한 3-4개, 30개가 넘고 주황색 가사를 걸친 그런 승려들만
그 도시에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해요. 와, 네. 그리고 매일 아침 동트기 전에 이 승려들이 맨발로 거리를 돌면서 탁발 의식을 진행하는 그 모습을 저도 봤는데 굉장히 그 경이롭고 장관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도시 전체가 공기가 맑고 메콩강으로 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데다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 그 골목들이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서 시속 5km의 속도로 산책하기에 아주 적당한 도시입니다. 그 시속 5km라는 거는 레베카 솔릿이라는 작가가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그런 책에서 사람이 걷는 속도가 네. 시속 5km 정도 된다. 사람마다 다 보폭이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 시속 5km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음식이 맛있고 가격도 착하고 그리고 게다가 주민들도 또 친절하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관광 여행을 할 게 아니면 힐링 여행으로서는 최적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요즘에는 관광 여행보다 힐링 여행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추세가 네. 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리 선생님이 시 한 편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직접 낭송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떤 시를 낭송을 해 주실까요? 뭐 시집에 여러 편의 시가 실려 있기는 한데 반야 바람일의 행방을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반야 바람일의 행방. 요양원 계신 어머니 돈 달라시는데 눈 내린다. 어디다 쓰실 거냐 물으면 눈 내린다. 차비 내고 친구들 밥 사주고 눈 내린다. 성악 그때 드린 돈 누가 훔쳐갔다고 흩날리는 눈. 돌아가며 자식들마다 수도 없이 전화하시고 종일 눈 쌓이고 침대 홀딱 뒤집어 요양사들이 발굴해낸 매트 및 귀퉁이 꼬깃꼬깃 눌린 신사인당 얼굴. 눈 속으로 한 방울 쏟아진다. 허구한 날 눈 내려 기억의 집들 하얗게 덮이고 집과 집 있는 골목길 끊기다 녹다 열리다 얼다 엉망진창으로 질척거리는 눈. 어둑한 골목 안 훔쳐보는데 색동옷 깎아머리 꼬마 진창 튀기며 골목 밖으로 사라지고 파란 대문 젊은 엄마 흐린 눈 속으로 떨어지는 진눈깨비. 네. 네, 선생님 시 반야바라밀 행방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선생님 시를 읽으면서 저희 어머님도 치매로 지금 현재 고생을 하시는데 예. 정말 그 자식마다 수도 없이 전화하시고 매일 뭐가 없어졌다고 하셨던 그 기억이 나서 좀 마음이 네. 저도 아팠어요. 아, 이 낭송해 주신 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시일까요? 이 시는 당연히 이제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그리고 그 어머니를 돌보는 자식의 시선을 통해서 기억이 무너져가는 인간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의 흔적, 이런 거 보여주고 싶었죠. 1년에서는 어머니가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또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화자는 그 상황을 단순한 치매 증상으로만 보지 않고 눈 내린다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기억과 현실이 희미하게 뒤섞이는 어머니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잃어버린 줄 알았던 돈이 침대 매트 밑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장면이 마치 눈 속에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 이 조각을 발굴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연에서는 그 기억의 세계가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요. 기억의 집들이 눈에 덮이고 집과 집을 잇는 골목길이 끊겼다가 열리기를 반복하고 있죠. 이건 치매로 인해서 기억들이 희미해졌다가 잠시 되살아나는 그런 상태를 상징하고요. 그 속에서 색동옷을 입은 아이, 또 젊은 엄마, 파란 대문, 이런 그 오래된 유년의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만 이내 다시 진눈깨비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바냐 바라밀의 행방이죠. 이거는 그 불교의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시는 기억을 잃어가는 비극을 그리면서도 모든 것이 눈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상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치매 노인의 일상을 통해서 기억과 존재의 덧없음, 그리고 그 덧없음을 바라보는 연민과 깨달음의 시선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마음이 좀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엄마한테는 불효녀여서 그런가 봐요. 더욱. 그게 네. 이제 저도 네. 지금 실제 경험에서부터 쓴 시거든요, 이게. 네네. 예, 동병상련.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인이자 영문학자로서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네. 문학책 외에 혹시 유독 손이 자주 가거나 흥미를 느끼시는 분야가 있으신지요?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다방면에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음악이나 미술은 뭐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이제 귀로 듣거나 이제 눈으로 보고 전시회나 뭐 음악회 이런 것들은 가끔 가고 하죠. 네. 근데 책이라고 하시면 불교 철학을 이제 제외하면 그리스 신화를 자주 읽는 편입니다, 오래전부터. 인제 영문학 연구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그런 배경 지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독교 성서하고 그리스 신화. 그게 그 두 가지죠. 영문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쓰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공상 필요에 의해서 읽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흥미와 관심이 가서 그리스 신화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책 읽기의 흔적이 이번 시집에서도 메두사의 시선 1, 2 이런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끝으로요. 이 네. 시대를 살아가는 혹은 마음의 사막을 걷고 있는 독자들에게 선생님의 시가 어떤 위로와 의미로 다가가기를 바라실까요? 음 이번 시집 그 플라잉 붓다 그 뒤편에 실린 그 산문에도 썼듯이 시를 읽는 게 혼자만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동행이거든요. 네. 한 사람의 시가 다른 사람의 하루에 들어가서 잠시 같이 걸어주는 겁니다. 시 쓰기가 결국
나와 타인, 나와 세계 사이의 거리를 조율하는 일이라면 시 쓰기가 내가 본 것들을 사소하게라도 기록하는 일이라면 그 사소함이 쌓일 때 어느 날 한 권의 시집이 태어나게 되죠. 그 시집을 읽고 그 시집에 실린 시들을 읽고 마음의 사막을 걷고 있는 독자가 자신의 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걷게 된다면 시 쓴 시인으로서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제 이번에는 클래식 한 곡을 선곡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 방송이 시가 있는 클래식이다 보니 네. 오늘 어떤 곡을 좀 준비를 할까요? 어, 뭐,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한 곡을 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떤 곡들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떠오르는 게 지금 한 세 가지쯤 되는데요. 네네. 라흐마니노프의 그 보칼리제, 네. 저도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으로 준비를 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그 네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어떤 곡들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그 두 네. 번째는요, 네. 그 바흐의 그 샤컨느, 네. 파르티타 그 넘버 2 중에서 나오는 그 샤컨느가 좋고요. 또 알비노니의 그 아다지오, G 마이너, 요 세 곡 중에 하나를 네. 선생님 틀어주셨으면 했는데, 세 곡 다 제가 좋아하는 곡이네요. 그래요? 하지만 선생님이 첫 번째로 고르신 곡으로 네네.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를 제가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많죠.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사막을 걷고 계신 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택 시인이 선곡해 주신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감상을 하셨습니다. 첼로에는 미사 마이스키 그리고 백희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을 하셨습니다. 첼로의 깊고 아련한 선율과 또 섬세한 피아노 반주가 어우러지는 아주 멋진 명연주였던 것 같습니다.